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서비스 아키텍처 강좌를 카이스트 강성훈 교수님과 담당한 고인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K목 강좌를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예,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15분 강의를 하라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내용을 할까? 근데 제가 담당했던 그 서비스 아키텍처 강좌에는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나옵니다. 용어들. 그래서 오늘은 그 15분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총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정의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질문을 준비한 거는 왜 클라우드에서는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가 클라우드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라는 말은 빠지고 주로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과연 서비스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왜 서비스 기반의 그런 아키텍처, 즉 소아를 구축을 하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또 서비스를 넘어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그런 개념, 기술을 많이 접하시고 사용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과연 기존의 소아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예제가 있는데요. 제가 강좌 처음에도 이걸 보여드리는데 왼쪽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고 오른쪽은 구글 닥인데요. 구글 닥스인데 이게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문서 편집기인데요. 뭐가 다르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는 스탠드얼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구글 닥스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부르죠. 네. 이름은 달라요. 종류는 다른데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죠?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사서 설치를 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우리 구글 닥은 어때요? 그냥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어디서나 다른 사람 컴퓨터를 써도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너십이 틀립니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틀려지는 거고 두 번째는 어베일러빌리티가 다르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는 우리가 설치한 컴퓨터에서만 쓰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베일러빌리티 차원에서 틀리고 또 여러 가지 플랫폼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다른 버전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에서 가장 우리가 좀 귀찮은 게 뭐예요?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패치 붙이고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구글 닥은 언제나 들어가면 가장 최신 버전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렇게 다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서비스 형태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말 대신에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서비스가 뭘까요? 서비스는 사실은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용어는 아니죠. 소프트웨어학 용어는 아니고 원래는 경제학적인 용어입니다. 서비스는 원래 무형의 재화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우리가 또 서비스라고 하죠.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호텔 가면은 벨보이가 있죠. 벨보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서비스를 제공하죠. 예, 물건을 들어주거나 택시를 잡아주거나 이런 것들은 무형의 서비스,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용어가 되겠고요.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시스템 관점에서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관련된 펑셔널리티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왜 이런 걸 집합으로 묶었냐면 묶어서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팔러시를 가지고 어떤 규약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쓰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는 어때요?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필요도 없는 기능까지 다 사야 되죠. 그렇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기능만 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차원에서의 소프트웨어 기능을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용어, IT 서비스 혹은 E 서비스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건 바로 우리 서비스가 IT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제공될 경우에 우리가 IT 서비스, E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그런 주로 IT 인프라스트럭처가 뭔가요? 주로? 지금은 가장 파퓰러하게 쓰는 거는 웹이 되겠죠. 그래서 웹을 통해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관점에서는 서비스는 어떤 컴포넌트랑 유사해요.
컴포넌트의 정의가 뭡니까? 관련되는 펑셔널리티를 모아서 모듈러라이제이션 해놓고 재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포넌트를 만들죠. 그런데 서비스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여기 정의를 영문으로 돼 있지만 좀 가만히 보시면 그러한 컴퓨팅 리소스나 케이퍼빌리티 자체를 컴포넌타이제이션 해놓은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액세스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가 케이퍼빌리티를 제너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케이퍼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서비스들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서비스랑 결합을 해서 컴포즈 돼서 우리가 결합해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모델링 관점인데요. 아까 배도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실세계에서 어떠한 요구사항에 기반해서 소프트웨어를 잘 모델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비스 기반 모델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 그리고 서비스를 소비하는 측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모델링해서 실제로 구현하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게 서비스 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자 차원에서 어떤 기능들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개발한 시스템이 있으면 그걸 쓸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 어떠한 니즈를 갖고 있느냐 이러한 단위로 구성하는 게 바로 서비스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서비스는 어떠한 실제적인 텐저블한 게 아니고 abstract한 리소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인 거죠,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된 용어를 쓰는 게 뭐냐면 서비스가 실행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서비스 자체가 실행되는 거 아니죠. 서비스는 provide, 제공된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고요. 실제 기능이 실행되는 건 어디서 됩니까? 그 서비스가 연결된 실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서 기능들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유저들이 있죠. 유저들이 이제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직접은 못 써요. 여러분들도 다 지금 갖고 계시거든요. 스마트폰에. 뭐가 필요하냐면 서비스 클라이언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앱들이 대부분이 서비스 클라이언트예요. 거기서 실제로 기능들을 제너레이션 하는 게 아니죠. 서비스한테 요청을 해서 기능들만 받아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면 이 서비스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이 안 된다 그랬으면 실행은 어디서 될까요? 밑에서. 실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존재하고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레가시 시스템 컴포넌트나 클라우드 리소스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액세스를 해서 서비스 형태로 조합을 해서 사용자한테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전달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SOA를 쓰느냐,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디자인하고 활용을 하느냐?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 그 온라인으로 물건 사시면은 어떠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죠? 아까 서비스는 서로 컴포즈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배도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컴포지션이 있어야지만 밸류 애디드 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단순한 그런 단편적인 서비스 액세스 말고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하실 때 서비스를 하나만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쓰고 계시죠. 물건을 검색하는 캐탈로깅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결제하는 서비스, 배송하는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가 사실은 결합되어 있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어때요? 다 각각이에요.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컴포즈해서 인티그레이션해서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건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그러한 서비스 인터페이스 어떤 인더스트리 스탠다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표준이 없으면은 불가능하겠죠. 기업끼리 서로 그 어떤 서비스 간에 연동이 되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다음에 SOA를 쓰는 가장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모든 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케이퍼빌리티를 활용을 해서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런 카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쓰게 되고요. 또한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레거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죠. 수십 년 전에 개발했던 것들. 근데 우리 소아에서는 언제나 권유하는 게 뭐냐면 소아를 구축할 때 새로 구축하지 마라. 그게 철저한 그런 원칙입니다. 인크리멘탈하게 하고 레거시를 활용해라 하는 게 바로
그런 SOA 디자인의 어떤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다르게 개발된 레거시나 다른 회사의 그런 시스템을 쓸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헤테로지니어티의 문제가 있죠. 특히 데이터의 헤테로지니어티, 주고받는 데이터가 서로 다른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SOA를 써서 인더스트리 표준을 사용하면 그런 데이터의 헤테로지니어티 문제를 극복해서 서로 간의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IBM에서 만든 그러한 SOA 프레임워크인데요. 총 5가지 레이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프레임워크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SOA 모델링을 할 때도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지금 설명드릴 것처럼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레거시 시스템이 있어요. 오퍼레이셔널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우리는 뭘 하냐면 이 레거시 시스템에서 먼저 컴포넌트들을 끄집어냅니다.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끄집어내고 그런 컴포넌트로부터 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아이덴티티 식별을 해내고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바텀업 모델링이라고 해요. 밑에서부터 위로 서비스를 모델링 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탑다운은 뭐냐면 이제 고객으로부터입니다. 고객으로부터 고객들이 필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고 그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컴포넌트랑 어소시에이션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만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러한 컴포넌트나 서비스 간의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하나의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휴가 때 여행 준비 많이 하시죠? 그때 호텔 예약이나 비행기 예약하는 사이트 많이 쓰시죠? 많은 그런 그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 보시는 세이버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세이버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그런 온라인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이 서비스를 써서 자기들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이언트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앱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이 세이버 시스템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원래 예약 시스템에서 출발한 거고요. 50년대, 1950년대 초창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투티어 아키텍처였어요. 클라이언트랑 서버 혹은 터미널과 메인프레임 컴퓨터. 그래서 이게 옛날 모습인데 이제 그게 이제 서비스 형태로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레거시 시스템들 간의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풀 소아가 구축이 돼서 이 세이버를 어떤 회사든지 가져다가 그 서비스를 가져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런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세이버에 가입을 하시고 세이버에서 제공하는 호텔이나 에어라인이나 렌탈카 서비스 API만 호출하시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세이버의 전체 레이어드 아키텍처고요. 그래서 누구나 호텔이나 에어라인은 여기다가 자기들의 정보를 넣을 수 있고 고객들은 여기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더스트리 와이드 된 스탠다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제 웹 서비스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웹 서비스 그러면 그 웹 브라우저로 보는 이런 웹 페이지만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랙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XML 형태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실제 웹 애플리케이션의 기능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표준을 우리가 웹 서비스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 스탠다드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아 모델의 기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측이라고 했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는 본인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여기다 퍼블리시를 합니다. 서비스 디렉토리에다가 퍼블리시를 하면 그것을 서비스 컨슈머는 검색을 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나 검색을 해서 그 서비스에 대한 정보, 디스크립션을 받게 되고요. 그 디스크립션을 알고 나면은 바로 컨슈머는 프로바이더한테 요청 메시지를 보내서 그 결과를 받게 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하는 웹 서비스 디스크립션 랭귀지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 오리엔티드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웹 서비스의 표준이 되겠습니다. 15분이 금방 지나갔는데요. 근데 이러한 그 웹 서비스 표준은 사실은 굉장히 좀 헤비해요. XML로 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발자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이제 오픈 API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써서 웹 환경에서 그러한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서비스 형태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뭐 자바스크립트도 쓰고 기존의 트래디셔널한 그런 소프트 쓰고 또 REST를 쓰는데 여러분들 REST를 가장 최근에 많이 쓰시죠? 그래서 REST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간단해요. 결국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의 URL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웹 페이지를 액세스하죠. 여러분 구글 검색을 하시면은 나중에 검색 키워드를 쓰고 나서 URL 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google.co.kr 다음에 /search라고 돼 있는데 이 서치가 뭘까요? 바로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검색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음표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서비스에 보낼 파라미터예요. 결국은 여러 가지 그러한 리소스들을 이런 서비스 형태로 쉽게 HTTP 프로토콜만 사용해서 쓸 수 있게 한 게 바로 RESTful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클라우드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케이퍼빌리티를 어떠한 형태로 서비스로 제공하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SaaS가 있고요. 플랫폼 애저 서비스가 있죠. 데이터베이스나 웹 서버나 이런 것도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없죠. 클라우드에서 쓰면 되고 또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추얼 머신이나 스토리지 이런 것들도 우리 클라우드에서 쓰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뭘까요? 말 그대로 작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 설명드릴게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더 집중되고 작은 서비스이지 전혀 다른 서비스는 아닙니다. 기존의 서비스 개념하고 똑같은 거가 되겠고요. 단지 그 마이크로 서비스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의 서버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각각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서 먼저 동작을 하게 되고요. 기존의 이런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가 없이 직접 API,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API를 통해서 액세서블 한 것이 마이크로 서비스인데 이따가 마이크로 서비스는 또 시간이 있죠? 네, 그때 더 아마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서비스는 결국 사용자 관점에서 모델링된 그런 서비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소아를 구축하는 이유는 상호 운영성을 제공하고 또 B2B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하자 하는 거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도 서비스다. 소아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도 모델링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테크놀로지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 관점에 모델링을 해야 제대로 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 강좌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꼭 수강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